정말요.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광주에서 있었던 끔찍한 집단 폭행 사건.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네티즌뿐만 아니라 여론이 지금 불길처럼 들끓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그 집단 폭행 현장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얘기를 들으면 음주 귀가를 하려던 두 일행이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던 건데 당시의 영상과 사진 그리고 내용들이 온라인과 또 SNS 그리고 청와대 게시판에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요. 지난 5월 2일에 저희 일은 아니지만 일은 좀 강력하게 처벌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올라왔는데 현재까지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 영상을요, 물론 좀 저 사건이 일어난 옆에 건물 옥상 아마 높은 데서 이 시민분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이라서 조금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또 이 화면을 뭐랄까요? 이 끔찍한, 뭔가 좀 끔찍한 화면을 너무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설명만 좀 해드리면 앞서 이 도로변의 풀밭 쪽에서 여러 명이 뒤엉켜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양쪽 일행이 뒤엉켜서 이 몸싸움,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 속에 보면 이 일방적으로 지금 저 빨간색 원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잘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잔혹해서 저희가 확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저렇게 이 윗옷을 벗은 사람 혹시 남성이 좀 보이십니까? 지금 문신을 하고 있는 모습도 얼핏 보이는데 저 남성을 포함한 여러 남성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일단 백 팀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당시 상황을 좀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저렇게 심한 폭행으로, 집단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는지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팩트로 확인을 했어요. 사실은 지난 그 달 4월 30일이죠. 아침 5시 28분. 그러니까 새벽이 지난 시간이죠. 5시 28분에 정확하게 112 신고가 들어옵니다. 네. 112 신고 내용은 뭐냐면 집단으로 폭력배가 사람을 때리고 있다라는 형태로 신고가 들어오죠. 네. 그렇게 돼서 광산경찰서 지구대에서 최초의 34분에 페트롤카, 순찰차 2대가 4명의 경찰관이 출동을 하죠. 네. 출동을 해서 현장을 이제 상황 설명을 듣고 피해 상황을 듣는 중에 사실 저 방금 앞에 찍힌 게 옥상 쪽에서 찍은 네. 그 일반인이 휴대폰으로 찍은 거고요. 네. 또 다른 곳에서 1분 20초 분량이 찍힌 게 있었는데 네.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그런 어떤 행동을 계속하는 부분이 찍혀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쪽 피해자로 지금 지칭이 되는 쪽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고 네. 또 가해자 쪽으로 지목되는 부분은 남성 7명에 여성 3명인데 네. 이 남성들 중에 문신도 하고 있고 현재 강주의 지파 폭력배가 아닌가 하는 지금 이런 의혹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폭력배에 의해서 결국은 한쪽이 실명이기에 되는 그런 30대 초반에 결혼을 앞둔 남성이 네. 사경을 헤매는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했는데 이 뉴스가 접하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죠. 네. 첫 번째 뭐냐면 네. 정말 그 분노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충동 조절을 안 하는 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누군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나도 저렇게 일상생활을 통해서 저런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겠구나 네.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겠다 싶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20만이 네. 넘어갔고 각 언론이라든가 SNS 뭐 아주 리트윗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시청자나 국민들도 트라우마에 네. 겪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경찰의 대응이 현장에서 적절하게 매뉴얼대로 돼 있었지만 네.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건 좀 더 강력한 네. 정말 그 미국의 그 스트롱 포리스처럼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네. 부분이 정말 좀 문제다 이런 비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건물 옥상쯤에서 이 휴대전화로 시민분이 촬영한 영상은 이
많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너무 잔혹한 장면이 있어서 확대하진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설명만 듣고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모르실 거예요. 잘 이해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경찰 얘기와 그리고 최초로 지금 이 폭행 피해를 당하신 분의 이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아 이런 상황이었구나 하고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택시 오니까 그러면 지 여자를 태워서 보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쪽에 있는 그 남자가 기분이 나쁘겠잖아요. 기분이 나쁘게 째려보고 있으니까 왜 째려보냐 하면서 둘이 여기 시비가 된 거예요. 저 포함 5명이 술 먹고 있었는데 이제 저 먼저 혼자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밖에서 택시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뒤에서 남자 2분이랑 여성 1분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자마자 택시를 잡았어요. 제가 잡은 택시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다른 택시를 이제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2분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뭘 쳐다보냐고 오는 거예요. 쳐다본 거 아니다. 저한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욕을 저한테. 시비를 먼저 이제 그2 분이서 걸다가 한 분이 계속 저를 밀치고 이제 시비를 먼저 걸길래 뒤로 계속 밀려났어요. 밀려난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그쪽 패거리들이 더 나오더라고요. 이제 한 분이 저를 먼저 때렸어요. CCTV를 이제 확인하니까 머리를 먼저 저 때렸더라고요. 이제 옆에서 또 주먹 날리고 그때부터 이제 넘어지면서 이제 발로 밟힌 거예요. 저는 다시 가니까 친구가 이제 얼굴에 피가 너무 많이 나 있는 거예요. 친구한테 갖고 이제 저는 경찰보다는 일단 병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왔음에도 계속 때리고 또 경찰이 저를 이제 끌고 가는데도 두 분이가 옆에 있었어요. 그 CCTV 보니까는. 근데 3명이가 또 저를 끌고 있더라고요. 경찰 옆에 있는데. 근데 경찰이 왔는데 저 이제 아주 안심이 좀 됐었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경찰이 왔는데도 그 상대방 제한 못하고 폭행을 당했다는 게 좀 약간 그 경찰 그 CCTV 확인했을 때 7명이 폭행을 딱 가담을 됐다고 나왔는데 3명만 구속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시켰다는 것도 너무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돌이요? 유전은 다 모시겠잖아. 돌이야, 돌. 저 죽겠는데? 아까부터 계속 처음부터 맞던 애 같은데? 손으로 찍었어? 경찰 안 오냐? 몰라. 때렸다. 때린다. 경찰도 때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들려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할 말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최초의 폭행 당하신 분의 얘기, 물론 지금 피해자 쪽의 진술이긴 합니다. 가해자들은 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요. 그렇지만 그 폭행 과정에서 한 사람을 집단으로 지금 폭행한 정황이 지금 CCTV에 나왔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나마 CCTV나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폭행으로 됐죠. 만약에 이런 영상이 없었으면 분명히 가해자는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네. 자신들도 맞았다. 네. 쌍방폭행을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대부분의 사건은 이렇게 쌍방폭행으로 그냥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지금 출석을 하는 모습인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드루킹이 부탁한 사람들을 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신속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다소 늦긴 했지만 오늘이라도 조사가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분명하게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충분하게 정확하게 소명할 것은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필요하다면 특검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도 응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다시 한번 밝힙니다. 특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공당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경 예산안도 팽개치고 남북한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마저 거부한 채 무조건 노숙 농성을 펼치는 것은 국민에게 참으로 염치 없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당으로서 국민 앞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그리고 당당하게 한 점 오역이 없도록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이 부탁한 사람들을 청와대에 인사 추천하셨는데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고요. 오늘 조사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충분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이 그 댓글 조작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드루킹이 하신? 그 부분은 이미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드루킹과 특별히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몇 차례 밝히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찬성하신다고 했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이 댓글 여론 조작 관여 여부 그리고 드루킹으로부터 인사청탁 관여 과정, 인사청탁에 대한 관여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관련 내용은 오후 와이드 시간과 MBN의 정통 종합뉴스 뉴스8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계속 좀 이해가 주시죠. 네. 네. 하여튼 그래서 뭐 드루킹 사건도 이제 중요하지만 네네.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폭행 범죄거든요. 네. 부부싸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무지막지한 폭행을 하면 아내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이제 살짝 정하다가 남편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의 사건이 그냥 쌍방폭행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CCTV라든지 온 국민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방적인 폭행으로 이제 우리가 밝혀졌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가해자가 이렇게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약간 다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쌍방폭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제 꼭 도입하고 싶은 게 이 정당방위가 조금 너무 엄격해요. 네. 그래서 이런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상대방을 이제 가격할 네. 경우에 정당방위로 무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폭행 사건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일방적인 폭행이다, 집단 폭행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 영상 보면서 한 문제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영상 보시면요, 아까 그 풀반 영상 보시면 나무가 있고요, 지금 검은색 옷, 이 왼쪽에 이 남성이 피해자입니다. 검은색 줄무늬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화면상으로는 검은색 옷을 입고 남성 3명이 둘러싸서 폭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뒤에 있던 한 남성, 오른쪽 뒤에 있던 남성이 지금 누군가 말리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도구를 돌과 나뭇가지를 사용을 한 겁니다. 돌을 사용하려고 하자 그 일당이 같이 이렇게 좀 말리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앞에 보이는 흰색 옷을 입은 여성도 돌을 드니까 그거는 안 된다면 지금 이렇게 말리고 있거든요. 이 장면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딱 집단 폭행 뭐 이런 점을 이제 한번 짚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상당히 폭행의 수위가 상당히 높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저 가해자들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백 팀장님? 네, 현재 지금 7명 쪽이죠. 가해자 쪽으로 돼 있는 사람. 네. 그 중에 3명은 영장이 발부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주 경찰, 그 광산 경찰서하고 강주 네. 지방청에서는 네. 현재 국민들의 이 공분, 들끓는 여론 이것 때문도 이겠지만 네. 피해자의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치료를 했던 주치의 진술에 의하면 네. 실명 2기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네. 하고 또 골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사후에 네. 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의 어떤 후유 장애가 올 걸로 이렇게 네. 예상이 되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결국 또 한 분이 있죠. 이분의 피해자 쪽의 친구분, 여자 친구분이 앞니가 2개 부러지고 또 한 분은 네. 또 한 명의 남성은 또 골절이 되는 형태, 네. 이 중상해를 입었는데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네. 과연 이런 형태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만 처벌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다. 네. 왜 그러느냐?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인데 죽어도 좋다 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를 하고 네. 심지어 머리 크기만한 돌을 들었다라든가 아니면 네. 나무가지를 꺾어서 눈을 찔러버리는 오른쪽 눈을 그 찌르는 형태의 이런 가혹한 폭력 행위를 했는데 사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 자, 네. 즉 뭐란 뜻이냐면 이런 너는 죽어도 좋아 하는 형태의 어떤 이런 어떤 미필적 고의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의 폭력이 네. 살인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강주지방청하고 광산경찰서에서는 뭐 송치 전에 살인 미수죄를 적용할까 하는 부분도 고심을 하고 있다고 전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해자 쪽으로 분류된 일행은 총 10명인데 그중에 남성이 7명, 여성은 3명이었습니다. 그 7명 중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은 이미 구속이 됐고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처분을 했는데 지금 그에 대해서도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 앞서 피해자의 인터뷰를 들으셨는데 그 피해자는 이 피해자도 상당히 폭행의 이 피해를 입은 정도가 강한데 센데 지금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또 다른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올린 분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는요. 인터뷰를 지금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상당히 폭행의 피해가 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실명 위기라는 피해자가 바로 이 피해자인데 이 피해자, 즉 실명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친형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는 눈이 지금 제일 심각합니다. 실명 위기에 지금 처해진 상황이고 회복 불가능은 거의 지금 없다고 담당 의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른쪽만 그렇게 지금 회복 불가능인 상태라고 말씀하셨고 왼쪽도 피해를 많이 입은 상태고요. 뇌의 머리, 뭐 팔, 다리, 전신이 지금 많이 다치고 계속 검사 중에 있습니다. 제대로 검사가 완벽하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을 잘 못해요. 그때 당시 생각이 지금 자꾸 떠오르나 봐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그 공포 이런 게 떠올라서 무섭다 계속 무섭다 이런 말만 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 소장님, 저 때가 30일 새벽 5시 한 반 가까이입니다. 그런데 요즘 해가 일찍 뜹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출근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저렇게 무차별 폭행이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인가 하실 끔찍하다 생각하는 국민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으시죠. 지금 국민이 들끓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틀이 안 돼서 20만이 넘었어요. 아하. 오늘 새벽에 20만이 넘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저 폭력을 당하는 저 피해자에 대한 굉장한 안타까움, 연민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안해서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새벽에 사람들이 이제 출근할 때고 네. 동영상도 찍을 수 있는 환한 대낮에 저렇게 술 취해가지고 1대7로 싸움이 나고 한 명이 저렇게 정말 처참하게 다치고 심지어 경찰이 도착했는데도 폭력을 그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사회다. 이거는 네. 문제가 있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의지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앞서 국민청원 20만 명이 이틀 만에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또 있다면서요. 일단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형사과정입니다. 가족들, 피해자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명 중 3명은 이제 구속했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했지만 그래도 엄중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지만 아까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경찰이 도착했는데도 경찰이 뭔가 제지하려고 했지만 그 가해자들이 뭔가 과한 움직임을 보이자 좀 뒤로 물러서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민들도 국민들도 조금 실망감 혹은 섭섭함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최초 폭행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피해자들의 폭행이 계속됐다. 폭행은 경찰차를 타는 순간까지도 계속됐다. 처음에는 경찰이 와서 안심을 했지만 경찰이 와도 피해자들의 폭행이 계속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경찰은 뒤로 물러서는 모습까지 보였다. 피의자 7명 모두 폭행에 가담했는데 그중에 4명은 불구속으로 풀려났다는 사실도 억울하다. 뭔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경찰은 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게 우발적 범행으로 인한 쌍방폭행으로 일단 보시는 건가요? 정당 과잉인가 쌍방폭행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판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돌이나 나무까지 이걸 흉기로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판단할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행했는가, 실질적으로 위험만 강했는가 이런 부분을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그 가해자 쪽에서는 그 부인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돌이나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폭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 않고 그래요. 직접적인 행위는 인정을 안 해요. 조직폭력배가 아니라고는 지금 계속 조사 중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경찰을 때리거나 뭐 이렇게 위협하거나 이런 건 없는 예, 거예요? 그거 없습니다. 아마 이제 좀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손을 막 뿌리치는 게 그런 것은 좀 있었죠. 경찰 얘기는 별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 화면을 보는 시청자분들, 국민분들의 불안감은 클 것 같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이제 다음 얘기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물론 경찰이 일단 수적인 면에서 열세다 보니까 제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 현장에 출동한 경찰분을 탓하는 거 절대 아니면 오해를 하지 마세요, 경찰분들. 그런데 우리의 공권력이 언제부터 이렇게 추락했고 언제부터 이렇게 나약해졌고 언제까지 이렇게 나약해질 겁니까? 저렇게 현장에서 제압도 못하면 그리고 매맞는 경찰 얘기도 한두 번이 아닌데 언제까지 그러면 저렇게 소극적 대항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조금 전 출동할 때부터 경찰분 4명이 출동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가해자는 지금 7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전 충분히 좀 더 출동을 한 다음에 좀 강력하게 좀 진압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포탄을 쏜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렇게 저항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들이 뭐 진짜 조직폭력배인지 모르겠지만 뭐 경찰도 우습게 알고 막 이렇게 심한 폭력을 했잖아요.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그렇습니다. 처벌을 좀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을 내렸다. 이런 일 검사서 하겠습니까? 무기징역도 처벌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경찰한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경찰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범인은 귀신같이 잘 잡아요. 근데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범죄 예방, 피해를 확대하는 거 예방,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피해자들이 막고 있잖아요. 네. 경찰이 빨리 출동해가지고 더 이상 피해를 확산시키는 걸 방지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 이미 다 사건이 끝난 다음에 뭐 누구 주범은 구속하고 네. 누가 못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경찰이 이제 국민을 보호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네.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도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국민적 공분요, 이 주말 사이에 어떻게 더 번질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